자, 다음에는 우리가 질량 스펙트럼에 대한 용어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스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게 뭐냐? 질량 스펙트럼. 이건 이제 스펙트럼 하면은 단수죠. 그렇지만은 여러 개 질량 스펙트럼이 여러 개 있다. 그러면은 스펙트라가 되죠. A가 스펙트라. 매스 스펙트라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이 질량 스펙트럼들은 뭐냐? 일단 어떤 주입 도구, 예를 들어 뭐 GC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은 HPLC를 이용한다든지 뭐 ICP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DIP, Direct Inlet Probe라고 했죠. 이렇게 해서 매스로 이렇게 집어넣어 주고 나서 여기서 이온화 원에 의해서 이온화 원에서 이온화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매스에서 얻은 즉 M 오버 G 값에 따라서 이 이온들을 얻었을 텐데 이것들의 분포하고 그것의 세기를 2차원으로 나타내 준 그림을 이것을 질량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예로서 여기 X축이 M 오버 G, 이거는 이제 질량이죠. 질량 엄밀하게는 전하대, 이게 G가 이제 차지예요. 전하대 질량 B로 이렇게 나타내 준 거죠. 이것 때 상대 세기로 이렇게 나타내 준 것. 이것을 우리는 질량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한 화합물의 질량 스펙트럼이 나와 있는데, 이 질량 스펙트럼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용어들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질량 스펙트럼 중에서 보면은 분자 이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모레큘러 매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모레큘러 매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이제 분자량을 나타내주는 피크로서 스펙트럼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M 오버 G 값에서 나타나겠죠. 예를 들어 여기에서는 이 화합물의 메틸에틸 프로필, 프로필 벤젠이네요. 이 화합물에서는 120이에요. 이것의 분자량은. 이게 이제 M 플러스 M 이렇게 플러스로 이렇게 나타내 줬어요. 이게 이제 분자 이온이라고 하는 거, 모레큘러 매스 가장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나타났죠. 그래서 이 분자 이온을 나타내 줄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든지 아니면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할 때는 M 플러스 이렇게도 표현을 해줍니다. 여기에 잘 안 되나요? 이렇게 레디칼을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서 M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경우도 가끔씩은 있습니다. 분자 이온이요. 그리고 이 분자 이온을 바로 유추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이 슈도 모레큘러 아이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걸 이제 유사 분자 이온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LCMS 같은 경우에서는 분자 이온에다 분자량에다가 이렇게 수소가 프로톤이 하나 어덕션 돼 있는 이러한 이온들이 나와요. 이걸 이제 분자 이온이라고 하지는 않고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유사 분자 이온, 슈도 모레큘러 아이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주피크라고 하는 거, 베이스 픽, 이걸 뭐 기준 픽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대한학회 그 학술 용어집에 보면은 이것을 주피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베이스 픽은 뭐냐? 이거는 이 질량 스펙트럼 중에서 상대 세기가 가장 큰 피크예요. 그래서 이 화합물에서는 91, M5바지가 91인 값이 주 피크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 여기 상대 세기가 이걸 100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것들이 몇 퍼센트가 되는지 그것들을 나타내 주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픽, 베이스 픽은 이온화 과정에서 이제 생성된 이온들 중에서 가장 안정한 이온이 가장 세게 상대 세기가 크게 나타나 줍니다. 그래서 이 이제 그 질량 스펙트럼, 매스 스펙트럼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여기 X축은 M 오버 G 값으로 이렇게 나타내 주고요. 질량 값으로 나타내 주고, 그리고 Y축은 상대 세기나
그러니까 이것을 100으로 노멀리제이션을 하는 거예요. 주픽을 100으로 봤을 때 나머지 값들이 몇 %가 나오는지 이렇게 나타내 주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을 절대값으로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 126만 4,506 뭐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절대값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나타내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런 상대 이렇게 세기로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질량 스펙트럼은 여기에 참고로 나타내 줬는데, 질량 스펙트럼에서 이 피크들의 상대 세기라고 하는 것은, 상대 세기는 분석 물질의 농도하고는 무관하게 되겠죠. 이게 이제 100으로, 주픽을 100으로 잡으니까. 그렇지만은 이 상대 세기가 아니고 절대값으로 나타내 준 값은, 예를 들어 이 값은 농도를 더 진하게 하면은 220 몇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농도가 줄어들게 되면은 26만 얼마 쭉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거는 달라지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는 조각이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프래그먼트 아이온. 이걸 예전에는 토막이온이라고도 했는데, 이제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조각이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어떤 아까 분자량을 나타내 주는 것이 있었으면 이게 이제 M 플러스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에너지가 굉장히 충만해 가지고 이게 나중에 쪼개진다는 거죠. 이제 과량의 에너지가 있으니까 안정화가 되려고, 이것이 과량의 에너지가 분자 이온의 분해 또는 연속적인 조각내기의 결과로서 나타내주는 그 이온들을 조각이온.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분자 이온이 이렇게 있고, 이거는 이제 피크인데, 이런 이제 그 피크들이 있으면은 이것들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조각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91, 주 피크인 91도 조각이온에 해당이 되죠. 분자이온에서 파생돼서 나온 것들이죠. 나중에는 그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것들은 매스 스펙트럼들을 이제 인터프리테이션을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구조들을 우리가 유추하는 데 있어서는 이 조각이온들이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자 구조에서 쉽게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떨어져 나가면 예를 들어 여기에서는 이 CH3가 떨어져 나간다. 그러면 15가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면 분자량이 120이었다. 122에서 15가 떨어져 나가면은 105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쪽 아이온이 있는데 105 아이온이 여기에 보이네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구조들을 유추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런 이제 벤젠 링이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77 아이온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 조각 이온들은 항상 분자 질량보다도 낮죠. 어번던스가 낮은 게 아니에요. 이 세기가 낮은 것이 아니고 이 M 오버 G 값이 질량 값이 이보다 항상 분자 이온보다 낮은 값에서 나타난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동위 원소 이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아이소톱 아이온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 이제 그 동위 원소들이 화합물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탄소 같은 경우 탄소 12짜리도 있고, 그리고 탄소 13짜리도 있어요. 그러면은 자연계 중에는 탄소 12자리가 거의 대부분이고, 탄소 13짜리도 약 한 1.1%가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이 동위원소 형태를 갖는 원소들에 대한 이 픽들이 나타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건 탄소 13 동위원소 이온들이 이렇게 표현해, 동위원소 이온들을 여기서 살펴보면은 예를 들어 여기에서 분자 이온인 120의 동위원소는 여기에 이렇게 보이죠. 이게 이제 121을 M 오버 G가 121에서 나타나고, 그 91에 대한 거는 92에서 동위원소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질량 스펙트럼에서의 용어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이 질량 스펙트럼의 그러면 형태들을 보면은 질량 스펙트럼의 형태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거는 이렇게 막대 그래프 형태로 나타낸 거예요. 좀 전에 살펴봤던 이런 겁니다. 이런 형태가 여기서 B 형태인데 여기 X축은 M/G 값으로 이렇게 나타내주고 이 Y축은 상대 색인데 여기에서는 1000을 기준으로 했네요. 1000으로 노멀리제이션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나타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출한 이온들을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수직선으로 이렇게 나타내 준 거. 이게 가장 일반적인 질량 스펙트럼이고 또 이것을 피크 형태, 우리 그 크로마토그램의 피크 형태로, 즉 연속적인 윤곽선으로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요. 이거는 이제 GCMS 한 그 회사의 GCMS의 튜닝 데이터예요. 튜닝 데이터인데 여기에 69 이온, 219 그리고 502 이온에 대한 질량 그 스펙트럼의 그 피크들을 이렇게 나타내 준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지금 이제 가우시안 형태의 픽으로 이렇게 나타내 줬죠. 이런 형태로 나타내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뒤에 이렇게 나타난 것은 아이소톱입니다. 그리고 이제 표 형태로 나타내 준 것이 있는데, 표 형태로 나타내 준 것은 이런 형태들입니다. 이게 이제 질량이고, 어번던스 해가지고, 세기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69 이온은 이렇게 13만 1465만큼 나왔다. 이것을 이제 상대적으로 이것을 표현하면 이게 100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 219 이온은 원래는 어번던스가 18만 672인데 이것을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게 137.44%다. 이렇게. 그래서 막대 그래프나 피크로 이렇게 표현된 스펙트럼 아래에 이렇게 M/G하고 그것의 세기를 텍스트로 나타내 준 것을 이렇게 바 형태의 그 질량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뭐 가장 일반적인 것은 이렇게 되고 이 막대 그래프고 그리고 이렇게 피크 형태로 나타내 주는 것은 보통 HR 매스, 하이 레졸루션 매스 같은 데서는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경우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더 참고로 우리 질량 분석기에서 나온 이온의 형태들을 한번 더 살펴보면은 예를 들어 M 플러스 H다. 이거는 이제 H의 플러스 형태로 양이온으로 하전된 이온. 그리고 M-H의 마이너스 음이온으로 하전되어 있는 거. 그리고 분자이온 조금 전에 살펴봤었죠. 그거는 M 플러스 또는 여기에 이제 여기에 닷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이거는 전자가 하나 나가고 나서 이제 론 일렉트론으로 이렇게 엄표인 일렉트론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분자로부터 전자 한 개가 제거된 양성 라디칼 이온을 나타내주고 이제 분자 이온이 M-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전자 하나가 더 붙어진 거죠. 중성 이 분자에다가. 그리고 뭐 첨가 생성 이온, 예를 들어 M 플러스 소듐이 이렇게 어덕트 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조각 이온들을 표현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해주고요. 자, 이와 같이 이제 질량 분석기에서 나타내는 이온의 형태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다음에는 동위원소 픽에 대해서 살펴보죠. 동위원소라고 하는 거. 아이소톱이 뭐냐? 원소가 같은 원소의 원자인데 중성자 수가 달라가지고 질량 수가 다른 이것을 동위원소라고 하고, 그러면은 이 질량수는 뭐냐? 질량수는 원자에 있는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수를 합한 것을 질량수라고 하는데요. 여기 한 예로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동위원소 픽 뭐냐? 탄소의 경우에 이거는 양성자, 즉 원자 번호는 6이에요. 그런데 중성자 수가
6개짜리도 있고 7개짜리도 있고 8개짜리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질량은 어떻게 되느냐? 질량수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합한 거니까 양성자는 6개에다가 중성자 6개 합하면은 12, 그리고 이거는 13, 그리고 이거는 14가 되겠죠. 즉 탄소 12짜리고 있고 13, 14 이렇게 있는 것들인데 이것을 이제 동위원소라고 하는데 이것들의 픽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표현이 됐죠. 14짜리는 워낙 이 탄소 14짜리는 양이 작아요. 저행계 중에. 그렇기 때문에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즉 탄소 12가 가장 많고 탄소 13은 약 1.1%가 존재한다 하는 거죠. 이게 탄소 외에도 예를 들어 염소 같은 경우는 염소 35짜리가 가장 풍부하고 그 다음에 37짜리가 그러니까 이것을 표현을 할 때 탄소 같은 경우에 뭐 탄소 12짜리하고 탄소 13짜리 할 때 이것을 A 플러스 1 아이소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염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주느냐 하면은 이거는 A 플러스 2 아이소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여기에 35짜리가 있는데 거기에 2만큼 증가한 거죠. 이거는 거의 한 3대 1 정도로 되는데 즉 자연계 중에 보면은 염소 35짜리하고 37이 이게 37이 한 4%, 24점 몇 퍼센트 정도 이게 존재해요. 대략적으로 3대 1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염소가 2개 있는 화합물이다. 그러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픽이 이렇게 3개가 연달아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염소가 3개 있는 것들은 이런 형태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브로민 같은 경우에는 79하고 81이 거의 1대1로 존재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A 플러스 2 형태죠. 자, 이런 이제 것을 보고서, 이런 이제 동위원소 픽을 보고서, 스펙트럼에 나와 있는 동위원소 픽을 보고서, 경우에 따라서는, 염소가 2개짜리가 있구나. 뭐, 2개짜리가 있구나. 하나짜리가 있구나. 그리고 브로민이 있구나. 이런 것들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질량 분석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기본 지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